안녕하세요. 500년째 15을 쓴 작가 김혜정입니다. 제가 10대를 보내면서 사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동굴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어둡고 캄캄해가지고 손을 내밀어도 잡히는 게 없고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있어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곳은 동굴이 아니더라고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터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춘기라는 터널을 지나고 계신 거예요. 사춘기라는 터널이 어둡고 컴컴하지만 언젠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사춘기를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00년째 15을 쓴 작가 김혜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500년째 15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제목 그대로. 맞아요. 500년 동안 15살로 살고 있는 가을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500년째 15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리고 왜 500년인지, 그리고 나이 중에 왜 15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500년째 15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500년 동안 15살로 살고 있는 아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냐면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중학교에 새 쌍둥이가 전학을 오는 거예요. 쌍둥이면 나이가 어때요? 같죠? 혹시 복대 중에도 쌍둥이들 있어요? 쌍둥이들 있어? 그럼 주변에 쌍둥이들 그럼 서로 뭐라고 불러요? 그죠. 이름도 안 부르지. 야,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새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뭔가 좀 달라. 첫째가 셋째를 손녀딸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셋째를 딸 대하듯이 대하고, 셋째는 싫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첫째랑 둘째한테 막 응석을 부리고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랬냐면 이 새 쌍둥이는 진짜로 동갑이 아니라 셋째만 중학생이었던 거야. 그리고 첫째는 할머니, 둘째는 엄마가 둔갑을 한 다음에 중학생인 척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요. 500년째 15에도 가을이라는 아이, 그 주인공의 비밀을 알았던 건 신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고 그런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둔갑을 하는 존재.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얘기를 과연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혹시 오늘 온 친구들 중에서도 이야기나 뭐 글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작가는 대체 어떻게 이야기 소재를 찾을지, 어떻게 이야기의 영감을 얻을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 소재를 찾을까? 알려줄까요? 자, 작가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이야기 소재를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줘요. 그럼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돼.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고, 저는 작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사냥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사냥은 뭐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야기를 잡기 위해서 제가 작가 소개 저는 그렇게 써요. 1년에 책 150권을 읽고 영화 70편을 보고 드라마 50개 시즌을 본다. 하루에 제가 글을 쓰는 시간이 3시간이면 다른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뭐가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다른 작가는 어떤 얘기에 관심이 많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지? 알기 위해서 계속 다른 작가가 쓴 걸 찾아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떡볶이집을 차린다. 주방에서 열심히 떡볶이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가게 떡볶이 가게를 100군데는 넘게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정말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만의 꿀팁처럼 제가 여기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작가가 만든 이야기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걸 제가 정말 좋아하냐면 옛날 이야기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어렸을 때 들어봤던 해와 달이 드는 오늘 이야기도 있고 콩쥐팥쥐 이야기, 외국에도 있잖아요. 빨간 모자, 헨젤과 그레텔,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라는 거는 짧으면 몇백 년, 길면 몇천 년이 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나온 영화나 드라마도 잘 몰라요. 근데 몇백 년 된 이야기, 몇천 년 된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재미가 없으면, 이야기 전해질 가치가 없으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새쌍둥이, 둔갑할 수 있는 새쌍둥이를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한번 바탕으로 해봐야겠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둔갑할 수 있는 존재 누구 있어요? 여우도 있고 쥐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여우. 아까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누구? 여우 중에 누구? 맞아요. 구미호. 구미호는 꼬리가 9개 달리고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 왜? 사람의 뭐를 빼먹는다 그래? 간을 빼먹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우를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전부터 여우가 무덤가에 많이 발견이 됐대요. 무덤가에 발견이 된 걸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 여우가 밤이 되면 무덤을 헤치고 들어가서 사람의 간을 빼먹을 거야. 근데 사실 여우는 왜 무덤가에 있었냐면 여우는 따뜻한 햇볕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한다는 거야. 풀이 있는 곳. 그래서 무덤이 딱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 이야기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내 방식대로 다시 재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우는 구슬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면할 수 있는 거고 특별한 종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미호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야오족이라고 바꾸고 그렇다면 이 구슬은 어디서 났을까? 어떤 옛 이야기를 찾아봐도 이 구슬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나오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구슬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난 알려줘야 돼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혹시 500년째 15 읽은 책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잠깐 나 갖다 줄 수 있을까? 프롤로그 1. 숨겨진 신화. 하늘의 신 환희는 자신의 아들 환웅을 인간 세계로 내려보내 다스리게 했다. 이때 환웅은 무리 3,000명과 함께 구름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을 이끌고 내려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터를 잡았다. 환웅은 절친한 새 친구 곰과 범, 여우에게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3-7일 동안 먹고 지내면 인간으로 변하게 해준다고 했다. 곰과 범은 동굴로 들어갔지만 여우는 싫다고 거절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당군신화. 근데 뭐가 좀 다르지 않아? 뭐가 달라? 여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우는 처음에 제안을 받았지만 환웅의 제안을 받았지만 나는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아 해서 거절했던 거로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인 웅녀가 자기 자식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구슬을 얻어서 야오족이 만들어졌을 거다 해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제가 당신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 전설, 민담은 저작권이 없어. 작가가 없단 말이야.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는 계속 전달이 되지만 재미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삭제가 되기도 해요. 각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콩쥐랑 원님이 결혼하는 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뒷얘기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원님이 복수하는 거. 안 들어봤어? 원님이 복수하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콩쥐하고 원님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근데 팥쥐랑 팥쥐 엄마가 계속 질투를 하는 거야. 저 자리가 내 딸이 갔어야 되는데 팥쥐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질투를 하다 보니까 콩쥐가 연못을 걷고 있는데 콩쥐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콩쥐가 연못에 빠져서 죽는단 말이야. 다행히. 근데 콩쥐가 죽지 않고 연꽃으로 환생을 해요. 뭐야? 연꽃 얘기 우리 뭐 알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심청이, 거기 또 연꽃 화소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심청이래. 콩쥐가 살아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나를 팥쥐 엄마가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원님이 화가 난 거야. 근데 화가 났는데 팥쥐 엄마한테 선물을 보내요. 선물. 무슨 선물을 보냈냐면 젓갈 선물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팥쥐 엄마가 맛있게 막 먹어요. 다 먹고 나서 원님이 이제 말하죠. 너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아니요, 너무 맛있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네 딸 팥쥐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봤어, 이 얘기? 들어봤죠?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린이들한테 이 얘기까지는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서 끝냈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가치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선녀와 나무꾼을 알고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나중에 할머니 됐을 때 여러분들 손자들은 선녀 나무꾼 이야기 모를 거야. 왜냐하면 지금 옛날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있는 출판사들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빼고 있대요. 내용을 생각해봐. 나무꾼이 납치한 거잖아. 여자를 거의 납치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는 지금 외국에서 현대적으로 다시 재창작이 돼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단군 신화와 관련해가지고 이 구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500년째 15.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500년이에요? 30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왜 500년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한 나이로 오래 산 아이가 있었을 때 500년이라는 숫자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가 처음 탄생을 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50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유지되는 시간 내내 500년 동안 왕이 뭐 정말 수십 번 바뀌었잖아. 그 수십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왕조의 시간을 한 나이로 산다는 거는 영원처럼 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500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는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있었어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현, 도깨비의 공유,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 헐리우드 영화에도 있어요. 맨프로 머스라는 영화도 있고 올드가드라는 영화도 있고 아델라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다 재밌게 본 영화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드라마 영화랑 500년째 15의 가을이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성인이 아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들은 다 어른이에요. 구체적인 신체적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맡았던 배우들의 그 나이를 봤을 때 30대 초반 정도로 추측이 돼요. 여러분들 30대 초반으로 살아봤어요? 살아보고 둔갑해 본 건 아닐 거냐, 그치? 나는 살아봤어요. 30대 초반은 어떤 나이냐면 되게 살만한 나이예요. 왜?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된 나도 마찬가지야. 제약이 별로 없어. 근데 40대가 되니까 단점이 생겨요. 어떤 단점이 생길까? 맞아요. 건강.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프다, 뭐 크게 아프다 이건 아니지만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핸드폰 오래 쓰면 어때요? 막 버벅거리잖아. 냉장고 오래 쓰면 냉장고 막 냉기도 없어지잖아. 그것처럼 사람의 몸도 조금씩 고장이 난단 말이야.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초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년째 15을 읽은 독자님들 중에 어른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년째 15? 너무 싫지.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500년째 30? 땡큐지. 고맙지. 하고 싶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건 어른의 반응이야. 근데 제가 500년째 15 책 나오기 전에 학교 강연을 갔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님, 다음 책 뭐 나와요? 그래서 제가
500년 동안 15살로 살고 있는 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재밌다고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중학생 아이들의 표정이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눈으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작가님 저 지금 중학교 2학년으로 1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00년 살아요? 학교 500번 다녀요? 시험 500번 봐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혜정아 너 10대로 돌아가서 1년만 다시 살아. 너무 싫어요. 근데 그 힘든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 지금 그 힘든 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500년 동안 15, 영원한 15. 제가 10대 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10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반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뭐 부모님이랑 부딪힐 때도 있었고, 정말 너무 호르몬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흔들리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동굴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은 거야.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주는 곳이 없고 어두워서 언제까지 내가 여기를 갇혀 있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냈던 10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10대는요. 동굴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동굴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어디겠어? 지금은 어둡지만 지나면 밝아지는 곳이 어디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춘기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터널은 없어도 살았어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죠? 터널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빨리 가려고. 안전하게 가려고. 자,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뭐 옛날에 신분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전 터널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올림픽도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우리는 등수 매기려고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인생은 뭐냐면 올림픽이 아니라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가했어 인생에. 그것만으로 나는 잘한 거야. 등수 같은 건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녀. 그것만으로도 스스로한테 나 너무 잘하고 있네. 너무너무 잘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몇 센치로 태어나는 줄 알아요? 몇 센치로 태어날 것 같아요? 몇 센치? 100cm? 사람이 태어날 때 애기 몇 센치로 태어날 것 같냐? 생각해봐 얘들아. 자, 손 들어봐. 여기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재보세요. 애기 보통 이 정도 태어나요. 이게 50cm 정도 된대. 50cm 내가 된대요. 자, 우리 다 50cm 내로 태어났어. 근데 지금 다 몇 cm 됐어요? 150 이상 큰 친구들도 있고 150 가까이 컸죠 이제. 150 가까이 컸어요. 곱하기 3이 된 거야. 50cm에서 150cm까지 올 때까지 뚝딱하고 됐어요? 아니죠. 여기까지 자라기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똥도 많이 쌌을 거고 밥도 많이 먹었을 거고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런 친구랑도 만나보고 저런 친구랑도 만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잘하는 건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우리 잘한다를 발음을 빨리 한 10번 해보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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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빨리 하면 어떻게 들려요, 이 잘한다가? 잘한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15년 자랐잖아요. 앞으로 10년 더 잘하셔야 돼요. 20대 중반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사춘기가 이어질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잘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500년째 15에 나오는 가을이처럼 15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20살이 될 거고 30살이 될 거고 언젠간 40대인 제 나이까지 올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게 너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멋진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미래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어요. 미래를 기억하라. 오늘 온 친구 중에서 미래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래 기억하는 친구. 난 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나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 기억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과거 기억한다. 아마 과거 기억하는 친구는 다 될 거야 아마. 그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미래 기억은 뭐예요? 자, 우리는 50cm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과거는 다 갖고 있어요. 과거는 다 기억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늘, 현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우리한테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미래 있어 없어 얘들아? 우리한테 미래가 있어요. 있는데 왜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셔야죠.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년의 미래도 있을 거고 5년의 미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사람의 뇌는 오랑우탄이랑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의 뇌는 미래를 기억하면 미래 기억대로 살아가게 자기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살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20살 될 거고 30살의 미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기억하는 미래가 있어요. 나는 나중에 되게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은발로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한 다음에 내가 원작인 내가 쓴 작품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주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미래예요. 난 이걸 계속 떠올리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할머니가 돼서도 맥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지. 그지? 그리고 내가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 원작이 되려면 그때까지도 계속 좋은 글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도 미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를 되게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어른.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난 되게 재미없어. 그런 어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른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잘해줄 수 있는 어른. 지금 세상에서 저는 똑똑해지는 방법 되게 간단한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똑똑해지는 방법. 알려줄까요? 똑똑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멍청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점점 더 멍청해질 거거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검색하면 돼요. 다 알아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탄자니아의 수도가 어디였을까?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 어때요? 기다려봐. 딱 꺼내면 돼요. 암산도 하지 않아요. 계산할 때도 되게 간단한 암산도 계산기로 하면 돼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 취향이란 건 없고 그냥 자기 취향도 없고 자기 관심도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대체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메모하는 거, 적는 거.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한 권씩 마련하셔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할 일 적으세요. 고민이 있을 때도 적으세요. 적다 보면 고민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되게 잘 안 가잖아. 근데 수업 되게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기하는 거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과목마다 필기 노트 마련해가지고 적잖아요. 그럼 수업 45분 되게 금방 가요. 안 적으면 너무너무 길게 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2번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적는 거였다면 2번째는 읽는 거를 말씀드려요. 읽는 거. 제가 작가라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읽는 거는요. 유일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접할 수 있는 도구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영상 제작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생각 없이 보게 해주세요가 목표예요. 생각하는 순간 멈추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책을 쓰는 작가들의 목표는 달라요. 제발 내가 쓴 글을 읽고서 독자들이 멈춰서게 해주세요. 이 구절 너무 좋은데? 나도 이렇게 신우처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가을이처럼 500년 동안 살면 어떨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주인공들이 지금도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게 여기는 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작가의 목표는, 책을 쓰는 작가의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저는 멍청해질라야 멍청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제가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다이어리에 적어놔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다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제 벽에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활동지 마지막에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어떤 SF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들이 잘 썼다고 너무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 나도 잘 쓴 작품을 좀 읽고서 나도 좀 잘 써보자 해서 읽는데 그 SF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줄거리는 되게 재밌었어. 어떤 언어학자가 외계인을 만난 다음에 미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한부로 이렇게 죽어가면서 자기 딸한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자기 딸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자기 딸한테 했던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서 제가 어머 내가 이 지루한 책을 끝까지 읽길 너무너무 잘했다고 느꼈던 게 왜 그랬냐면 만약에 나도 우리 10살 아이한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이 말을 남길 텐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잔소리 많이 하신단 말이야. 방 안 치우면 더럽다고 뭐라 그러고 또 방 열심히 치우면 공부 안 하고 방 치운다고 뭐라 그러고 또 씻으면 또 오래 씻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안 씻으면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고 또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 뭐라 그러고 또 친구 안 만나면 넌 친구도 없냐고 뭐라 그러고 항상 뭐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말을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통역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대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는 네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면 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란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하겠어? 바라는 게 뭐겠어? 아우 우리 자식이 나중에 잘 돼서 나한테 효도해야지. 그런 거 바라는 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식 행복하게 사는 거, 맘 편하게 사는 거. 근데 저는 이 문장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챙겨갈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맨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어도 맨날 행복한 사람은 없지 당연히. 반대로 맨날 불행한 사람 없어요. 인생은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고 이런 그래프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안한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순간을 견디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오니까. 우리는 불행을 견뎌내기 위해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 행복을 가장 우선시 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 학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만둬도 돼요. 학교만 안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봐. 아,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는데 근데 난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럼 그만두면 돼. 그깟 회사가 뭐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절교해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뒀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언제 멸망하는 줄 알아요? 언제 멸망하겠어 지구는? 응? 난 알고 있는데. 나 지구 멸망은 언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알려줄까? 사이비 종교 같아? 지구 멸망은. 자, 지구는 언제 멸망하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그게 바로 지구 멸망이에요. 왜? 내가 지구 자체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소중한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지구를 잘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구를 침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구를 괴롭히는 자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15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랬죠. 20살 될 거고 30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해 봤더니 2100년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가능해 불가능해? 2100년에 몇 살인지 계산해봐. 계산해봐. 2100년에 나 몇 살인가? 몇 년생이셔? 그러면 91살? 91살?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90대 넘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거 알죠? 많은 거 알지? 여러분들 2100년까지 살겠어 못 살겠어? 살아요.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때 117살? 118살 막 이런단 말이야. 나는 그때까지 못 살 거예요. 한 세기가 변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99년에서 2000년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단순히 그냥 연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100년까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00년까지 산 다음에 와, 내가 정말 귀여운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2100년까지 살았더니 이렇게 재밌는 것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신나는 것도 경험하구나. 나 그때 복대중 다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견디길 잘했다. 그때 버티길 잘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미래 기억으로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사춘기 터널을 지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혼자 하는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가족만 반대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반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일기라는 책을 어떻게 내게 됐어요. 근데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작가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지 않니?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지 않니?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10대 시절에 좋아하는 것의 목록을 쓰면 항상 이제 이야기와 관련된 걸 많이 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야기를 좋아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는 것만 좋아해서는 그냥 독자로서 남을 수 있어요. 관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작가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이야기를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뭐가 더 필요하냐면 관종이에요. 관종. 과신종자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거야. 재밌다고 말해주길, 칭찬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야기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작가가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 선생님들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너 주변에 작가 있어? 너 작가라는 직업 많지도 않아. 너 1년에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줄 알아. 근데 그거는 1990년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작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1년에 나올 수 있는 책 종수도 많아졌고 옛날에는 책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현실적인 내용만 있었다면 지금 SF 소설, 청소년 문학, 뭐 판타지 문학, 웹소설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드라마 작가들도 그래요. 1년에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드라마 제작되는 편수가 10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4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작년에 만들어진 드라마 개수가 몇 개라는 줄 알아요? 몇 개 만들어질 것 같아, 1년에 드라마? 120편이가 만들어진대요. 120편. 10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야? 작가의 수도 10배가 뭐야? 10배, 2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사람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작가 되는 걸 되게 반대하셨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학교 강연을 갔는데 상당고등학교였거든, 거기가. 상당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제가 작가가 되는 걸 반대하셨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제가 작가가 되고 딱 나타나니까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혜정아, 나는 작가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할 줄 몰랐어. 그래서 네가 작가가 된다는 거 반대했을 때 왜 그랬나 싶다. 그래서 나는 내 기준에서 세상을 봤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학생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선생님 되게 멋진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세상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마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무슨 그거라냐. 너 그거 안 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생 아니세요, 부모님들이? 그죠? 1970년대, 80년대생은 세상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2020년대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10년이 지나도 아마 2020년대 기준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왜냐면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50대, 60대, 70대 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2030년, 2040년대에는요. 지금이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현재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항상 현재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미래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억만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는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가을이가 태어났던 조선시대는 삼각형의 시대였어요. 삼각형. 왜 삼각형이에요? 자, 삶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분제였기 때문에 양반, 중인, 노비. 자, 조선시대가 끝나고 근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때 1900년대 초반, 그때는 십각형의 시대였어요. 삶의 방식이 10가지가 있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나는 1970년대, 80년대생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백각형의 시대를 살았어요. 삶의 방식이 100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정말 100가지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1970년대, 80년대생이 백각형을 살았으면 2010년인 여러분들은 몇 각형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천각형? 오천각형? 저는 아니요, 원은 한 가지예요. 원은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 삶이 한 가지 방식이야. 원은 안 돼. 원에 정말 저는 최상의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원은 어떤 거냐면 한 가지 방식인 거야. 그냥 변이 하나란 말이야. 근데 원을 정말 얼핏 봤을 때 원처럼 보이는 정말 셀 수도 없는 각형이 있는 세상은 저는 그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들이 백각형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천각형, 오천각형, 만각형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전 여러분들이 약간 코웃음 쳤으면 좋겠어요. 뭐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년은 세상에 대해서 잘하는 건 난데. 여러분들 어른들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어른들은 나는 2G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지금 MZ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은 5G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핸드폰이겠어요? 아직 출시조차 되지 않은 완전 최신형의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2024년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2050년을 살아간다? 2060년을 살아간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꿩 농장이 나왔어요. 꿩 농장. 꿩 알지? 야생의 꿩. 근데 그 꿩을 그냥 가둬놓고 키우는 거야. 근데 이 꿩이 도망칠 생각을 안 하네. 어떻게 이 꿩은 도망칠 생각을 안 할까? 자, 그 방법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꿩을 도망치지 않게 만드는 방법. 가둬두는 방법. 뭘까? 뭘까요? 미련을 남게 만들어? 밥을 잘 줘? 잘해줘.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 그래. 자, 그 꿩 농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꿩한테 안경을 씌워놨어요. 어떤 안경을 씌워놨냐면 앞이 안 보이는 안경. 옆만 뚫려 있어요. 그럼 이 꿩은요,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른대요. 어른들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안경 씌워놓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2024년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닌데 2030년으로 나아갈 건데 항상 현재 기준에서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네 친구들 봐봐. 야, 다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항상 옆에 사람이랑만 비교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꿩의 안경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꿩의 안경을 씌우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쓰고 있다고 느낄 때면 벗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2030년, 2040년, 2050년, 2100년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각형의 인생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어른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어른들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30살이 영원히 산다고 그랬을 때 모든 어른이 고맙다고 할지.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게 10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 듣고서 아, 어른 힘들구나. 돈 벌기 어렵구나. 어른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인생은 훨씬 더 근사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이런 것도 해보네. 저런 것도 해보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이 사춘기 터널을 통과하시고 2100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작가가 되면 돈을 벌기 어려운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다른 직업을 생각해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열심히 하면 작가가 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작가님 작품을 읽었었는데 작품이랑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뜻깊었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강연하는 내내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도 10대 청소년으로서 힘든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더 있을 텐데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힘든 시간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